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중학교 3학년 이다영입니다. 오늘은 백그라운드 1권 139번에 관한 논리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올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치른 9월 고3 대수능 모의고사 33번 빈칸과 뒤이어 치른 수능 전 마지막 10월 모의고사 36번에 출제된 수능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지 부조화와 자기 합리화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모든 걸 다루기에는 다소 방대한 분량이므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잘 들으셔야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배가 너무 흔들려서 멀미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1시간 정도 뱃멀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뱃멀미에 대한 트라우마로 배를 타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육지에 내려서 멀미가 멈춰 편안해진 뒤에야 육지의 고마움을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신체적 멀미가 이 정도라면 정신적 멀미는 어떨까요? 인지 부조화는 바로 정신적 멀미입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관되지 않은 사고의 충돌로 내적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은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빨리 인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이 흡연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장님의 지금까지의 기존 생각과 믿음과 사고는 담배가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담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저명한 의사가 너무도 설득력 있게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긴 것이죠. 실제 fMRI 실험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 발생 시 뇌의 한 부분이 경고 신호와 같이 계속 활성화되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율신경계의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나의 의지로 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고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피실험자는 다른 과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빨리 경고 신호가 꺼져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 인지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경고 신호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지 균형이 맞춰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억압하여 기존 사고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여 기존 사고를 삼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과연 원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능에서의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한 절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금연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흡연의 선택적 지각을 금연의 무주의 맹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고 신호가 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고 신호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설득력에 있습니다. 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나의 정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지각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뇌에게 흡연을 계속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납득을 시키는 과정을 자기 합리화라고 하며 프로이드와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고안한 자기 방어 기제 20가지 중에서 부정과 더불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간의 자기 방어 기법입니다. 이제 원장님은 자기 합리화에 돌입합니다. 나는 암이 안 걸릴 거야. 전자담배는 염초담배보다는 덜 해로워. 이미 심장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만 잘 복용하면 담배쯤이야 해롭지 않을 거야. 심지어 담배가 해롭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경고 신호가 꺼진 겁니다. 뇌가 납득을 당한 겁니다. 원장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제 편안합니다. 인지 균형 상태가 된 것이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면서 말이죠. 최근 출제된 내용을 보면 한 아이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긴 것이죠. 이때 그 친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수용하여 거짓말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조언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던지. 인간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선의의 거짓말은 해롭지 않아 등의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인지균형 상태가 된 아이는 비로소 편안해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인지균형 상태로 전환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초,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정도이겠죠. 그만큼 인간의 자기 합리화는 일상적으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정신적 멀미를 오래 버티지 못하므로 빠른 속도로 멀미를 멈추기 위해 자기 합리화라는 극약 처방을 합니다. 오래 지속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라디오 스타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는 자신이 유럽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격려하는 말을 끝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윤종신 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합리화가 심하세요? 강수진 씨의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모든 정보를 수용해야 하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합리화를 항상 해야 하는 걸까요?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브 학원의 진단 테스트를 치러온 학생의 단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60개 중에 단 1개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점수를 본 학생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머니의 생각은 우리 아이는 잘해왔어. 학원을 오래 다녔으니까 기본 실력은 있을 거야. 중학교 내신 점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 정도가 어머님의 기존 생각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인지 부조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수용한다면 아이는 그날 밤 신나게 두들겨 맞겠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알아누우시겠죠. 언제까지일까요? 완전히 수긍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기존의 모든 시간들에 대한 후회를 다 바치시고 주위의 친한 부모님들께 아이의 현 상태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인지 균형이 맞춰질까요? 아마 더 많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불면증에 걸리지 않으실까요? 암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하루 내에 자기 합리화를 하십니다. 토브 단어 시험이 터무니없이 어려웠어.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심지어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만 우연하게 나왔을 뿐이야. 이런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기만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현실을 왜곡하게 되므로 아이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자기 합리화를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지 부조화와 자기 합리화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고등정규 심화반에서 배우는 백그라운드 2권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꼭 숙지하셔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정보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음을 잘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